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버스 차고지 초대형 방화 사건. 버스 38대를 소실시키고 15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낸 엄청난 사건의 전말. 잠시 후 이슈엔 현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대형 의류 판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층 건물 전체가 전소됐고 극심한 교통 혼잡으로 그 일대를 지나던 차량과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긴박했던 그 현장 속으로 이슈엔 현장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깊은 밤 강서구 외발산동 버스 차고지에서 발생한 초대형 화재. 화재의 원인은 다름 아닌 방화. 사건의 범인은 그 회사의 전직 버스기사였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는데요. 버스 차고지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지난 15일 새벽 3시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의 버스 차고지를 뒤덮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무섭게 타오르던 불길은 차고지에 주차돼 있던 버스 85대 중 38대를 잿더미로 만들고 나서야 사그라들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13일 만인 1월 28일 방화범이 강서경찰서에 구속됐는데요. 범인은 그 회사의 전직 버스기사였던 황모 씨였습니다. 경찰 추산 피해액은 약 15억 원. 그러나 버스회사 측에서는 버스 한 대당 가격이 1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40억에 가까운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차고지에선 당시 피해를 입은 버스 수리가 한창이었습니다. 이것만 거의 다 많이 나온다. 여기 보시고 그 사람이네라고 뜨고. 찍었는데 보이는지 아니라고요. 설명 안 좋다고 해가지고 지난 사람들은 다 지난 사람도 안 나더라고. 이례적인 버스 차고지 초대형 방화 사건. 경찰 측의 브리핑 현장에도 뜨거운 취재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1월 27일 어제 밤 11시경 피해자가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 자신이 불을 냈다고 방화 혐의에 대해서 시인을 했습니다. 범인 검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다름 아닌 CCTV. 차고지 주변의 정비 공장에 설치된 CCTV에서 수사 당시 유력한 용의자였던 황모 씨가 포착된 건데요. 제작진이 입수한 CCTV 화면입니다. 방화 사건이 발생한 15일 새벽 2시 47분. 검은색 외투를 입은 사람이 지나가는데요. 그러나 인상착의를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새벽 3시 차고지에 주차된 버스의 블랙박스에서 똑같은 검은색 외투를 입은 사람이 또다시 포착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차고지에서 불길이 일기 시작하는데요. 피의자 황모 씨는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을 이용해 방화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범행 시 입었던 검정색 파카와 관련해서 수사를 해본가 평상시 그런 옷을 입고 다녔다라는 주변 동료들의 진술과 피의자의 컴퓨터, 그 다음에 휴대폰에서 사진을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을 해본마 사진을 복원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다 지웠었습니다. 복원을 해보니까 그 안에 사진 중에 검정색 파카가 존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용의자였던 황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경찰. 주차돼 있던 황모 씨 소유의 노란색 경차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진술조차 거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던 황 씨의 발목을 잡은 것은 차량 경로 CCTV. 사건 발생 시각 무렵에 집을 나선 황 씨의 차량이 차고지 주변 CCTV에 포착된 겁니다. 인근 도로는 물론 차고지 앞 골목에까지 모습을 드러낸 황 씨의 차량. 이 CCTV 증거물들을 본 황 씨는 결국 범행을 자백했는데요. 범행을 자백하고 현장 검증에 나선 피의자 황 씨. 황 씨는 버스기사로 재직하던 작년 6월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사고를 냈는데요. 사고로 인해 해고된 이후 회사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던 황 씨는 인화물질인 휘발유까지 준비하며
계획적으로 방화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차량은 두 군데 다 방화를 한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방화 방법은 휘발유를 연기 속에 담아 와서 휘발유를 버스 바닥에 뿌리고 거기에 일회용 티슈 종이 나이타 불을 붙여서 불을 낸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버스는 시정되지 않아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지금 진술을 했고요.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이런 그 안전이나 방화 이런 거에 대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방화나 또는 절도, 훼손에 대해서 정말 경각해야 되는,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그런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방어나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되는 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복수심이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재인 버스 수십 대를 태우고 엄청난 재산 피해를 낸 방화 사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너무도 무력하게 방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이번 사건을 되돌아보며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재점검해야 할 겁니다. 지난주 강남의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대형 의류 매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거대한 화염은 2층짜리 건물을 한순간에 삼켜버린 것은 물론 그 일대 교통을 마비시켜 지나가는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는데요. 그 긴박했던 화재 현장으로 이슈엔 현장이 달려갔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강남구 삼성동의 한 대로변은 희뿌연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섭게 치솟는 불길과 연기는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다 튀게 여기 이거. 탔어. 완전 전소되겠는데? 화재가 발생한 곳은 강남 테헤란로 인근의 한 대형 의류 매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 소방대원들은 신속하게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화재 현장은 불이 붙기 쉬운 창고형 상설 할인 매장인데다 내부에는 불에 타기 쉬운 의류가 꽉 차 있어 불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였는데요. 다행히 빠른 진화 작업으로 주변 건물로 불이 옮겨붙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안에서 뭐 작업을 하다가 그 박스인 데서 무슨 원인에서 불이 났는지 그게 타고 계단 전체로 다 올라간 거야. 의류 매장 내부에서 시작된 이번 화재는 2층짜리 의류 매장 건물 전체를 새까맣게 태우고서야 1시간여 만에 꺼졌는데요. 이날 출동한 소방차가 40대, 동원된 소방 경찰 인력만도 165명에 달합니다. 연기와 열기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우리가 건물에서 작업을 하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도로 나와보니까 건물이 자체가 이제 붕괴 위험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건물을 철거를 하고. 불길은 대부분 잡혔지만 건물 잔해는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요.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굴착기를 동원해 철거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굴착기가 지나는 곳마다 건물은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마는데요. 소방대원들은 몰려든 취재진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합니다. 너무 가까이는 가지 마시고 위험하니까. 작은 불씨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끝까지 진화에 힘쓰는 소방대원들. 거대한 화염에 힘을 잃고 부서지는 건물 잔해들이 안타깝기만 한데요. 당시 상황을 듣기 위해 화재 현장을 목격한 시민을 만나봤습니다. 서문에 10분쯤 되니까 연기가 막 나고 저분이 못 간대요, 여기를. 돌아서 왔어요. 돌아서 왔는데 여기서도 못 간대. 그래서 지금 슬림씩 출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라고 해서 그냥 왔어요. 소방대원들이 잠불을 진화하는 동안 경찰들은 인근 인도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나는 사람들의 통행과 출입을 막았는데요. 시민들은 가던 발길을 돌려야 하는 불편과 수고로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강남소방서는 강남경찰서 교통과와 함께 긴급구조 통제단을 설치해 주변의 교통 운행을 통제하기도 했는데요. 아니 119 불이 들어와가지고 천정에 삼성 쪽에 연기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앞에 뭐 전방 시야 확보도 안 되고 그래서 차를 우회시키고 소방차도 진입을 해야 되고 어떤 이제 교통 그 사고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통제로 인한 혼잡과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었던 것은 SNS의 역할이 컸는데요. 화재 현장 인근 도로의 교통 통제 등의 내용을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초기 때는 못 봤어요. 저희도 왜냐면 저희 여기 불났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챙기느라고 불편한 거는 이제 그 매연 때문에 연기 때문에 화재 연기 때문에 보고 처음에 그때 말고는 지금 괜찮아요. 피해는 큰 피해는 없고요. 비교적 규모가 큰 상설 의류 매장의 화재인 만큼 재산 피해 또한 상당한데요. 2층 건물이 완전히 전소되고 15만 점의 의류가 불에 타 소실됐습니다. 그 와중에도 긴급히 건물 밖으로 옮겨진 옷가지들은 현장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진화가 끝난 상태고 지금은 잔화 정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피해액은 지금 조사 중이고요. 그 내부에 있는 의류가 그 전체 대부분 소실된 상태입니다. 특히 이날은 서울 지역 수은주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매서운 한파가 계속됐는데요. 칼바람도 잊은 진화 작업으로 소방대원들은 온몸이 다 얼어버렸습니다. 이런 강추위는 불을 진화하기 위해 사용했던 소방용수마저 꽁꽁 얼게 만들었는데요. 소방용수는 이미 그 주변 길바닥에 흥건한 데다가 소방호수 중간에 새어나오는 물까지 현장 일대가 금세 빙판길로 변해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대량의 그 소방용수가 지금 바닥에 뿌려져서 이제 빙판길이 많이 형성이 돼서요. 지금 진화 해체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 차량이 그 철수하고 그 빙판길 제거 작업하고 이렇게 시민들이 그 통행 중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장 빙판길 제거 작업만 하면 그 완전히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과 차량이 오가는 서울 강남 번화가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 다행히 많은 이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옆 건물로의 연소 확대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해 소중한 재산을 잃었고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화재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다시는 이런 화재가 반복되지 말아야겠습니다.